정치인들의 배신과 뒤통수. 한국 정치사에서 배신 또는 뒤통수라고 회자되는 사례들은 정치적 관계의 변화, 권력투쟁, 노선 차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각 사례는 주관적 평가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흔히 언론과 대중들 사이에서 배신이라고 평가되는 사건들을 서술형으로 정리해보았다. 김영삼과 이회창.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이회창을 국무총리로 발탁하며 정부 초기 개혁의 상징적 인물로 삼았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겼다. 특히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이 집권 여당인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김영삼은 이회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거리를 두었다. 김영삼 진영에서는 이회창이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지 않고 오히려 비판하며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려 했다는 이유로 배신감을 느꼈다는 평가가 있었다. 반대로 이회창 측에서는 김영삼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버렸다고 여겼다. 결국 두 사람은 정치적 결별을 하였고 이러한 관계 변화는 한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배신 사례로 회자된다. 문재인과 윤석열.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며 그를 적폐청산과 법치주의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임명 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청와대 관련 사건들을 강도 높게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와 충돌했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으로 검찰총장직 수행이 어려워지자 2021년 윤석열은 사퇴하였고 이후 야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은 윤석열이 결국 정권의 기대를 저버리고 보수 정당의 대통령이 되었다며 배신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윤석열 측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독립적 수사였다고 반박하며 이는 정치적 충성이 아니라 제도적 독립의 문제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과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검찰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 후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이러한 협력 관계를 정치권에서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당 운영과 정책 방향에서 윤 대통령과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통령실과의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은 한동훈 대표가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윤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표는 당내 개혁을 추진하며 진윤계와의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김영삼의 3당 합당. 1990년 김영삼은 김종필, 노태우와 함께 3당 합당을 단행하며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다. 이는 정치권의 판도를 바꾸는 대사건이었지만 과거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함께했던 김대중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배신으로 간주했다. 김영삼이 민주화를 위한 동지적 관계를 저버리고 권력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김영삼은 이 합당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많은 민주화 세력에게는 역사적 배신자로 남게 되었다. 정몽준의 노무현 지지 철회.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정몽준과 노무현은 야권 단일화에 성공하며 함께 선거를 준비했다. 그러나 투표일 전날 밤 정몽준은 돌연 노무현 지지를 철회한다고 발표하며 정치권과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는 노무현 후보 캠프와 지지자들로부터 정치적 배신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노무현은 극적으로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정몽준의 지지 철회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서 대표적인 배신 사례로 남아있다. 박근혜의 배신의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내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갈등을 빚으며 그를 공개적으로 배신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는 유승민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입장을 보이며 당내 갈등이 심화된 데서 비롯되었다. 박근혜는 유승민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저격했다고 느꼈고 유승민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은 당내 민주주의와 지도부의 충성 요구라는 두 가지 시각에서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안철수와 민주당의 결별. 안철수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과 야권 단일화를 이루며 민주당과 협력했으나 이후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커지며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하며 새로운 정치를 모색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안철수의 이탈을 배신으로 여겼고 안철수는 기득권 정당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결별을 정당화했다. 이 과정은 야권 분열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안철수와 민주당의 갈등은 대표적인 배신 사례로 꼽힌다. 김종인의 다당 활동. 김종인은 한국 정치권에서 여러 정당을 오가며 선거 전략가로 활약했으나 대부분의 경우 당 지도부와 갈등하며 결별했다. 그는 경제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내세우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오가며 활동했지만 각 정당에서 그를 배신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본인이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빈번한 당적 변경은 정치적 배신의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배신으로 불리는 사건들은 각자의 정치적 판단과 노선 차이에서 비롯되며 이를 배신으로 볼 것인지 정치적 변화의 결과로 볼 것인지는 해석의 문제로 남아있다.
안녕하세요. 지성의 숲입니다. 지금까지 6,4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5만 명의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성필원으로 꼭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